네,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3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루이스 아드리아누는 브라질의 팔메이라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32살의 스트라이커고 4년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며 러시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이적을 했죠. 이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이 팔메이라스로 이적을 했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샤흐타르에서 정말 기깔나게 너무 잘했고 AC 밀란 가서 죽일 놈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를 가서도 제대로 잘 뛰지 못하면서 욕을 또 많이 먹었고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얘는 뭐 그냥 일단은 샤흐타르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는 그냥 개망이었죠. 그 옛날에 아마 윌리안이랑 얘랑 누구였지? 그 브라질 삼총사가 샤흐타르 완전 씹어먹거든요. 네. 샤흐타르가 정말 추운데 브라질 애들 기깔나게 잘 뽑아가지고 항상 돈 많이 벌었었지 그때 샤흐타르 애들. 프레드까지인가? 아, 프레드 맞는 것 같은데. 다 머리 스타일이 뽀글뽀글했어요. 프레드도 좀 머리 길렀었거든요. 아, 덕호랑 윌리안 트레이라? 아, 그거는 좀 나중인데. 얘네가 먼저일 거예요. 아스톤 빌라의 12번째 영입은 번리의 토미튼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밤 번리의 골키퍼였던 토미튼을 이적료 800만 파운드, 115억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전에도 이제 오퍼를 한번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까였대요. 하면서 다시금 생양된 오퍼를 제시했고 그 오퍼가 받아지게 되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골키퍼인 토미튼이 바로 메디컬을 받았고 아스톤 빌라의 감독인 딘 스미스는 이번에 골키퍼를 영입하기로 결심을 했으며 토미튼은 6년간의 번리 생활을 뒤로하고 이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3살인 히트는 이적료 115억이며 이번 여름 빌라의 12번째 영입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번리에는 골키퍼가 토미튼, 닉포프, 조하트까지 있어가지고 이 세 명이 골키퍼를 다 돌릴 수가 없었죠. 원래는 이제 토미튼이 여기서 주전 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가 새롭게 승격이 되면서 조금 더 이 경험이 많은 골키퍼가 필요했고 나이가 좀 있지만서도 이적료 115억이라는 금액을 지출하면서까지 토미튼 골키퍼를 데려온 이유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부상을 당하고 부상 복귀하면서 뛰고 있다가 닉포프에게 자리 물려주는 형국이 된 것 같고 조하트는 그냥 넘버 2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피셜 떴죠. 유니폼이 그냥 검은색인가 봐요. 벌써 이제 아스톤 빌라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별다른 소식은 아니고요. 베이징 고아는 김민재를 직접 뽑았던 슈미트 감독을 경질시키고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저번 그 리옹의 감독이었어요. 사실 뭐 리옹의 커리어가 다인 감독이긴 한데 슈미트 감독이 연패를 당하게 되면 3연패인가?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원래 성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연패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슈미트 감독이 바로 잘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슈미트 감독은 지속적으로 독일 쪽에서도 오퍼가 있었고 그래서 잘리면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슈미트한테는 이게 커다란 뭐랄까 뭐 마이너스 조항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독일로 가고 싶었던 양반이기 때문에. 네. 잘했어요, 되게. 엄청 베이징이 좋았는데 그 연패가 좀 길었나 보더라고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자르려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르려고 하다가 그냥 그 뭔가 좀 사건이 터지니까 뭐 3연패 정도면 자르면 했겠지 해서 뭐 자른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그 슈미트가 정말 김민재를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는 유럽가도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뭐 1부 리그 다른 팀 감독을 혹시라도 맡게 된다면 슈미트 정도면은 그래도 커리어가 괜찮거든요. 사실 그게 나쁜 편은 아니야. 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나 뭐 레버쿠젠에서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중국을 갔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혹시라도 좀 데려가면 좋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수원 삼성의 공격수 타가트는 자신의 득점보다 팀이 뭉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원 삼성과 대구의 K리그 23라운드 경기가 열렸던 이제 홈 경기에서 수원이 대구를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타가트는 대구전을 마친 후 매 경기 골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며 골을 넣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단은 자신의 골보다 팀이 승리하는 게 더욱이 기분이 좋으며 뭐 많은 선수들과 수원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로 기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같은 현재 득점왕 레이스에 대해서도 득점왕 타이틀에는 욕심이 없으며 수원이 승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하며 수원에서 축구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타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1+1 계약이었다고 하는데 그 1+1을 그 +1을 계약한 것 같더라고요. 네.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요. 메아리. 내가 설정한 건 없어. 본인이 뭐 잘못 눌렀겠지. 메아리. 두코타. 아무튼 사가츠가 뭐 수원의 승리가 나올 수가 있다면, 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제 뭐 본인이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골을 넣어도 수원이 이기는 것에 제일 집중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다음 소식은 왕자 피오렌티나는 케빈 프린스 보아탱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로는 100만 유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잠깐 또 가 있었죠. 저번 시즌 반 시즌. 네. 목에 이거 수염하고 입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입이 2개 있어. 무섭다. 아무튼 얘는 뭐 독일에 있을 때도 가족 문제 때문에 뭐 다시 뭐 어디 가네 하면서 막 스페인 갔다가 독일 갔다가 뭐 바빠요. 다시 이탈리아 갔다가. 케빈 프린스 보아탱이 다시금 세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는 도르트문트의 안드레 슈얼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를 떠나간 것이라고 해요. 네. 얘도 뭐 진짜 이제 마지막에는 말년에는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심각하네요. 슈얼레.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현재 디발라와 루카쿠 상황은 디발라만 오케이 하면 루카쿠와 트레이드 딜은 순식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 주작에 선수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 병신같은 클럽인 유벤투스의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런던으로 건너가 협상을 마친 후에 루카쿠와 디발라의 트레이드는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 이탈리아에 따르면 파라티치는 계약을 위해서 맨유 그리고 에이전트들과 함께 협상을 런던에서 했으며 이 딜은 거의 던딜에 가깝고 디발라만 오케이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끝! 그 다음에 맨유와의 개인 협상으로 시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 유벤투스 소식통에 따르면 루카쿠는 5년간 유벤투스에서 550억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 밀란이 루카쿠를 엄청 원했죠. 근데 인터 밀란이 그 루카쿠를 데려갈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터 밀란은 루카쿠를 원했지만 정말 자기 팀 입장에서는 정말 개새끼죠. 솔직히. 그렇게밖에. 왜냐면은 주인을 문 거랑 다름없어요. 지금 이카르디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 데리고 있어봤자 이상한 소리나 언론에 꽥꽥 해대고 얘 데리고 있어봤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루카쿠를 못 사니까 그러면 로마라의 에딘 제코하고 좀 바꾸자. 아니면 좀 더 돈을 받고 제코를 받자. 뭐 이렇게 해서 로마를 꼬시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인터밀란에서 이카르디를 내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약점이 잡힌 건 인터밀란이거든요. 비싸게 못 받아요. 선수의 그냥 수합딜 일을 하거나 근데 이카르디랑 제코의 수합딜은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카르디가 워낙에 또 뭐 세리아에서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좀 물론 제코도 잘했지. 제코도 엄청 잘했지. 근데 그래도 조금 나이 때도 그렇고 이카르디가 훨씬 더 가용자원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을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수로 생각했을 때는 이카르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무튼 뭐 지금 뭐 거긴 그쪽 얘기고 유벤투스는 루카쿠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언론에서는 뭐 호날두가 루카쿠를 원한다. 자기 앞에서 좀 희생해주면서 자기한테 좀 많이 득점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루카쿠를 원하는 것만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루카쿠는 가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디발라를 이제 보내야 되니까 디발라가 갈 수 있게끔 뭐 계속 꼬시는 거죠. 가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침내 아스날을 떠나게 되는 타쿠마 아사노에 대한 소식입니다. 타쿠마 아사노는 세르비아 팀인 파르티잔과 3년 계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2016년에 아스날이 그를 데려왔을 당시에는 이적료가 총 350만 파운드, 50억이었지만 그는 아스날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은 아사노의 이적료로 단 100만 파운드만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조차도 3년에 걸쳐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시즌에도 하노버에 임대를 다녀왔는데 하노버는 그의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았으며 의무 이적도 발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데 니들이 얘 10경기 뛰면은 무조건 얘 무조건 데려가야 돼. 이런 약간 의무 이적조차도 발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벤치에서도 쓰지 않고 줄곧 그냥 경기만 구경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 직관이죠. 네. 결국 아사노는 하노버에서 단 851분만을 뛰었고 아사노는 개인 블로그에 나는 분데스리가 하노버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고 좌절스러웠다. 유일한 희망은 매일매일 나 혼자 연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뿐이었다. 라고 밝힌 바가 또 있었습니다. 네. 경남이 아실 겁니다. 경남이 2부 리그 있을 땐가? 그때 그 외국인 선수, 용병이라죠, 우리가 보통. 외국인 선수 그 보너스 안 주기 위해서 홍준표가 쓰지 마! 돈 줘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요. 너무 힘든데. 쓰지 마! 보너스 줘야 돼. 보너스 주기 싫으니까. 그럼 아마 마지막 거의 몇 경기 한두 경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썼죠. 안 써. 쓰지 말라 못 쓴다고. 근데 이게 더 슬픈 게 외국인 선수가 걔가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그래도 막 대들고 했으면은 그래 너 화 날만하지 했는데 이해가 될 텐데 걔가 이해한다고 구단의 입장도 뭐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해를 하더라고 또 알죠 FM 할 때 정말 얘 짜증나게 해가지고 보내려고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얘가 구단의 사정 다 이해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막 마지막에 보내지 말까 잠깐 보내지 말까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남 돈이 없구나. 맨유는 돈이 많은데. 브룩스 얘기도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본머스의 데이비드 브룩스는 넉 달짜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망받는 본머스의 미드필더 데이비드 브룩스는 발목인대 부상으로 최대 넉 달을 이탈한다고 하며 브룩스는 지난 토요일 3대1로 이겼던 브렌트포드와의 친선 경기 후반전 도중에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구단 의료진 평가에 따라 브룩스는 다가오는 2019-20 시즌 초반을 좀 많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넉 달짜리면 지금이 이제 우리가 8월로 봐야죠. 얘네도 개막이 8월 10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빠르면은 12월 안에 돌아오는 거고 늦으면은 좀 지지부진하면은 정말 뭐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때 나오는 거죠. 네. 어디 보자. 트위치로 올렸는데 안 켜. 아, 트위치를 오마이갓. 오마이갓. 유튜브도 안 켰어. 오마이갓. 아니 방제만 적어놓고 유튜브를 아, 나 지금 생각났네. 방제만 적어놓고 저것도 안 들었으면 내가 계속 끝까지 안 킬 뻔했네. 아, 진짜 다다 일지 안 좋나고요. 뉴스를 너무 오랜만에 했어. 미안합니다. 뉴스를 좀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사실상 뉴스가 있는 날이 중계가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왜냐면은 하나에 집중이 안 돼요. 중계만 하면 중계만 집중하면 되는데 둘 다 하면 뭐 하나가 분명히 찜뻔나가지고 최근에 이번 주에는 너무나 중계 많았죠. 어떤 개 같은 클럽이랑 저번 금요일날 경기 가지고 일정이 K리가 조금 꼬였다라기보다는 원래 뭐 이렇게 경기를 좀 가져가려 했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그 경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주중에 경기가 너무 많아진 거죠. 뭐 화요일날 경기, 그다음 수요일날 경기, 목요일 하루 쉬고 또 금요일 또 경기. 그래서 이제 또 주말에 토요일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뭐지? 아, 말콤이 오피셜 떴어요?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말콤. 뉴스 중간에 지금 오피셜 떴다 해가지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니트 말콤. 아, 러시아로 갔단 말이야? 아, 뭐 제가 어딜 가든 상관없는데 아, 돈을 잘 받았네. 4,500만 파운드에다가, 아니, 4,500만 유로에다가, 세른 조항까지 있어요. 세른 조항을 이제 이적하면은, 다른 재이적 할 때 이제 뭐 10%나 5%, 15%, 이 정도 받는 또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름 잘 받은 것 같은데? 4,500만 유로에 판 것도 신기하다. 응? 아, 4,500만 유로에 파는데 세른 조항까지 달고 간 것도 신기해. 제니트가 이제 헐크가 뛰었던 이제, 저기죠. 네. 참. 아니, 근데 돈을 잘 받았어요, 진짜. 바르셀로나가 잘했네요. 네. 아무튼, 또 말콤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소식은 원래 이 맨유 소식이 경남 얘기 끝나고 나왔어야 되는데 브룩스가 중간에 튀어나오는 바람에 맨유는 16살짜리 유망주에게 130억을 투자해 영입에 임박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유는 AS 모나코의 16살 유망주 한니발 매브리 아주 이름에 대단한 이름이 들어갔구만. 매브리 영입에 가까워졌다고 하며 맨유는 유망주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기 위함으로 이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는 튀니지와 프랑스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교환 킥과 탈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선수가 튀니지하고 프랑스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유망주인가 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영입하기 위해서 130억을 투자해서라도 AS 모나코에서 이 선수를 빼오려고 하나 봅니다. FM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아무튼 FM도 유망주 딱 그 포텐을 보고, 얘 빨리 데려와야겠다 할 때, 포텐 값으로 좀 비싸게 몇백억 받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아니까, 우리가 몇 포텐이면 얘가 얼마큼 성장할지 아니까, 200억을 줘서라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 좀 아주 중요한 팀? 아주 명망이 높은 팀에서 데려올 땐 300억을 또 주고도 데려올 때도 있죠. 네. 왜냐면은, 좀 좋은 팀 하면은 돈이 금방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텐 높으면은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것처럼, 맨유도 이제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16살짜리 데려온다. 사실 체감적으로는 25살에 전성기 들어간 선수를 1,000억에 사는 것보다 나는 저렇게 어린 선수를 130억? 이렇게 데려오는 게 더 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얘는 진짜 복권이거든. 근데 옛날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로또 들어왔을 때 처음에 10,000원? 5,000원? 뭐 10,000원이었던 거 뭐 있었는데? 그래서 뭐 되게 막 그 당첨금도 되게 세고 막 그랬던 거 있었는데 맞나? 10,000원? 복권? 아무튼 맞죠? 10,000원 맞죠? 그거 그리고 한 장에 그거 엄청 세잖아요. 그런 복권이야 진짜 한 장에 센 복권. 아 2,000원? 아 2,000원이었나 보다. 아니 맞나? 아 나 그때는 복권 안 긁어가지고 요즘에는 연금 복권을 이제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아무튼 그 복권 비쌀 때. 예. 그런 복권인 거죠, 이제는. 이제는 옛날처럼 유망주 정책을 펼칠 수도 없어. 힘들어, 진짜. 잘 키워내야 되는 수밖에 없고, 경기에 계속 내보내면서, 좀, 뭐랄까, 경험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싼 복권이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봤죠? 아우디컵. 아우디컵에서 포이스가 코망을 이제 부상시켰죠. 사실 뭐 일부란 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포이스랑 몸을 부딪히면서 이제, 코망이 나가게 되었고, 경기장 밖으로 먼저. 그 다음에 바로 포이스가 이제 또 부상을 당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코망은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래요. 그냥. 근데 얘가 조금 지금 시즌을 약간 날려먹을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영국 BBC에 따르면 후안 포이스는 그 아우디컵 결승에서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안 포이스는 미넨과의 친선 경기에서 심각한 발목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이며 후반전에 발목이 뒤틀리면서 교체가 되었고 피치를 절면서 나왔으며 포이스는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이스 부상에 대해서 말하길 그는 발목이 꺾였고 아직은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지만 그가 피치를 떠날 때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이스가 좀 뭐 탕단가 걔 잘하더라고요. 봤는데 뭐 물론 그 경기만 잘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넨과의 경기에서 잘했다라고 뭐 한 경기여도 칭찬을 들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축구적인 수비 센스 그다음에 경기를 읽는 또 능력들이 괜찮았다고 봐야겠죠. 포이스는 사실 뭐 들어보면은 풀백으로 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써도 문제지 지금. 네. 당분간은 있게 되면은 3백을 고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3백 쓸 때 항상 고통받던 선수가 누굽니까? 신라면 광고 찍고요. 아이스크림 광고 찍고요. 면도기 광고 찍고요. 하나은행 광고 찍고요. 그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손흥민도 뭐 3백을 써도 많이 기용되고 하지만 또 시즌 초반에 많은 팀들이 전력을 누수 없이 잘 관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도 3백 갔을 때 조금 더 다른 전술로 가야 되거나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게 된다면 손흥민의 입지가 지금 엄청나게 높긴 하지만 또 희생당할 수도 있다.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팩트로는 손흥민이 첫 번째 경기를 뛰지 못하고요. 저번에 퇴장당한 것 때문에 첫 경기를 뛰지 못하고 마지막 경기하고 첫 경기죠. 아주 푹 쉬고 돌아오면은 인터밀란이랑 경기 있나? 토트넘? 뭐 하나 경기도 남았는데 ICC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리그를 준비할 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 일단은 쉬고 그 다음 경기부터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라멜라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아. 한마디로 조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뭐를 좀 보여주려고. 물론 이제 라멜라가 이 아우디컵 결승에서 골도 넣었고요. 여튼 이전보다는 이 시즌 초반부터 이제 라멜라도 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눈두장을 찍어야겠죠.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사실상 그냥 보통이었는데 1대 찬스를 놓친 게 너무 아까웠지. 여튼간에 손흥민 선수 뭐 이번 2019-20 시즌에도 좋은 능력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저번 시즌보다 조금 더 나은 경기 본인이 항상 뭐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 하면은 그 전 시즌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고 싶더라고 이 말하잖아요. 그 말처럼 네. 일단은 좀 많이 뛰고 그 다음에 부상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빠. 아시잖아요. 월드컵 이제 예선을 또 2차 예선부터 이제 치러야 되니까 이래저래 좀 은근히 바쁘다고. 그리고 토트넘도 항상 그 시즌 초반에 엄청난 집중력으로 우승 후보에 항상 꾸준히 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한 12월쯤에 되면 이제 좀 갈리는데 그래도 뭐 그 전까지 항상 꾸준히 이제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초반에 집중력도 좋아야 되고 잘하길 바라야죠 뭐. 리버풀의 로브레는 AS 로마와 개인 합의를 마친 듯합니다.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수비수인 데안 로브레는 올여름 AS 로마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로마와 토트넘의 토비 알더웨이럴트 이적 협상이 결렬되면서 로마가 로브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여전히 토비가 로마의 톱 타겟이지만 2,500만 유로라는 가격과 3년 계약 요구사항이 높다고 생각하며 로브렌으로 시선을 돌린 듯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기에는 이제 토비가 바이아웃이 설정이 되면서 일정 금액이면 선수와만 계약이 되면은 이적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 기간이 있었어요. 토비가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그 기간, 이런 이적 시장 동안. 근데 그게 결국엔 끝나버렸고 다시금 이렇게 돼버리면 남은 상황에서 토비가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또 이제 갑은 토트넘이 되었죠. 근데 이제 토비도 사실 3년 계약을 로마한테 제시한 거 보면은 단년 계약을 원하는 것 같아요. 조금 주급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서 상승돼야지. 토비도 주급 상승 원했으니까 단년 계약 원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토트넘하고 그 얘기까지는 없고 일단은 지금의 키는 구단이 갖고 있다. 다시금. 네. 아무튼 그 3년 계약을 요구하면서 로마하고도 잘 협상이 되지 않는 듯 하면서 그게 너무 조금 과하다 생각해서 로브렌으로 시선을 돌린 것 같죠.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18경기 출장해서 로브렌이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현재 로마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라고 하며 1,300만 유로 정도가 들 것이며 이번 이적이 잘 진행되는 이유는 로마와 리버풀 간의 좋은 관계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알리송과 또 살라를 최근에 데려오면서 조건적인 부분에서 뭐 구단의 그 로마와 리버풀 간에 뭐 따로 뭐 신경전이나 뭐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잘 흘러가고 있나 봐요. 네. 토비 계약값은 토비지. 지금은 토비일 수 있는데 토비는 이제 여기 있을 때 이 토트넘에 있을 때 재계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토비가 나이를 먹고 나가는데 단년 계약을 할 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단년 계약에 주급을 좀 올려주겠지. 팀에 있을 때 지금 이 주급으로 받고 있을 때 여기서 재계약을 찍어버리면 단년 계약을 2년? 3년까지 좀 오반 것 같고 2년? 주급 좀 올려주면서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FA면 그 주급이 확 올라가잖아요. 토비한테 그 주급까지 주면서 데려가려나 하려나? 그 마음이었다면 벌써 데려갔겠죠? 사실 그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이었다면 그냥 바이아웃 지르고 그 기간 동안 데려가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토비가 팀을 못 구했죠. 그러니까 맨유에서도 우리는 토비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언론에서만 마치 우리가 토비를 원하는 것 같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얘기인 것은 토비한테 그런 금액을 쓰지 않으려는 생각인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워낙에 잘하는 선수라 인기 많을 거예요.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겠죠. 그것보다는.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인터밀란의 오퍼를 정중히 카바니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에딘손 카바니는 인터밀란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으며 파리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바니는 인터밀란에게 관심은 고마우나
자신은 파리를 떠나길 원치 않는다라고 전했으며 따라서 인터밀란은 다른 스트라이커를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왜 알아봐야 되냐? 이카르디가 나쁜 놈이거든. 응? 죽어도 걔 쓰고 싶지 않거든. 응? 걔 쓰면은 뭐랄까 그 인터밀란 지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이카르디 선수 한 명한테 휘둘리면서 선수 와이프한테 휘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 더럽다 정말. 얘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면서 이제 막 궁여지책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너 와볼래 가볼래 우리 함께 해볼래 했는데 너 인터밀란 너 야 우리 챔스 나간다 너 돈 별로 못 주잖아요. 맞아. 그럼 너 네. 그거죠. 카바니 입장에서야 카바니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리가 챔스를 또 꾸준히 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주급도 환상적으로 주고 있고 또 파리 팬들이 워낙에 또 카바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카바니가 굳이 내가 여기서 좀 더 나은 팀이라고 또 볼 수가 없는 솔직히 말하면 인터밀란이 파리보다 나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낫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차라리 이게 뭔가 한 레벨 확 올라가는 팀이라면은 좀 고민하겠지. 근데 이거는 또이또이 아니면 사실 또이또이보다도 내려올 수 있는 팀인데 그러니까 카바니가 여기서 도전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자, 다음 소식은 BT스포츠가 새로운 해설자로 피터 크라우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2019-20 시즌을 앞두고 토요일 일정이 개편됐는데 일단은 BT스포츠가 이 해설자와 패널로 로빈 판페르시에 그 다음에 피터 크라우치, 조코리 합류하게 되었으며 주말 축구 생중계는 BT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이제 축구쇼가 프로그램이 탄생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 반페르시에 그 다음에 크라우치, 조콜이 합류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크라우치가 합류하는 이유는 크라우치가 은퇴를 했거든요. 네. 이제 반페르시에도 은퇴했고, 조콜은 좀 그 전에 훨씬 더 은퇴했죠. 네. 여튼간에 이 세 명이 BT 스포츠에 또 합류한다고 해요. 패널 많아지면 좋지 뭐. 내 안의 작은 아이 형도 또 다시금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크라우치가 되게 스마트하대요. 말해보면. 그러니까 그 대화해보면 크라우치가 워낙에 또 책도 많이 읽고 말하는 화법? 그 영국 사람들의 약간 좀 그 영국 사람들도 들으면 안 돼요. 좀 이 양반이 배운 집 양반이구나. 그런 거. 근데 크라우치 집안이 좀 배운 집 양반인가 봐요. 그래서 얘기해보면은 되게 스마트하게 언어 구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평판이 좋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 많이 읽었나봐. 우리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나이 먹고 대화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니면 어떤 억양을 쓰는지 어떤 화법으로 사람을 대하는지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되게 좀 고급진 사람이구나. 말투나 그런 거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들어보면. 들어보면 되게 좀 말을 잘 구사하나 봐요. 어법을. 그리고 뭐 되게 간단한 기사이면서도 가장 화끈한 기사였죠. 네. 아스날이 이제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을 했습니다. 5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요. 8천만 유로, 1,050억 정도의 금액을 주고 데려왔고 아스날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분할 신공을 썼다고 해요. 뭐 정말 분할 신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다 썼다고 하는데 그 분할 신공으로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고 자하 대신에 이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내일쯤에 좀 가져올 수 있으면 뉴스를 가져올 수 있으면 또 가져올게요. 네. 아무튼 아스날이 1,000억을 넘는 선수를 또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질 이후에 가장 외질 이후에 가장 대형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사실 라카제트나 그 다음에 걔 누구야 가봉에 누구야 머리 기네 얼굴 기네 뭐 걔가 뭐 오바메양 저 사실 오바메양을 더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스날의 제일
제가 좋아했던 선수가 램지, 다음에 오바명이었는데, 뭐, 오바명 금액도 이제 넘겼다고 하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다 비쌌어요. 뭐, 라카제트나 오바명이나 뭐, 페페까지.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또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현지에서도 자아보다 페페를 데려온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자아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약간 자아는 대놓고 나 아스날 가고 싶어. 나 이제 한 번 더 다시 튕길 때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튕긴다라는 거는 레벨을 튕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 클럽에 나 가고 싶어. 대놓고 크리스탈 팰리스 담당 기자들이나 다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되게 뻘쭘해졌지 사실. 나 떠나고 싶다니까? 나 인터뷰 그만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타이밍이. 아무튼 자아는 이제 뭐 짜부러졌으니까 뭐 다른 팀을 가거나 잔류하거나 하겠죠. 너무 비싸. 아무튼 이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니콜라스 페페의 능력을 좀 하루빨리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뜨거운 감자였죠. 뜨거운 감자. 알베스. 파리에서 FA로 풀린 알베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맨시티 이야기도 나왔다가 아스날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죠. 뭐 아스날도 뭐 나 주고 3억 맞춰주면 아스날 갈 수 있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알베스는 FA로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로 이적을 했습니다. 풀백 최대 여인 다니 알베스가 브라질 리그로 이적을 떠났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이라고 하고 꽤 주급까지도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알베스가 이제 브라질 리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 리그 이적을 선호하는 캐디라가 아스날과 울버햄튼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미 캐디라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아스날이나 울버햄튼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이며 아스날과 울버햄튼이 캐디라와 연결이 되어 왔었고 현재 터키 페네르바체 그 미국 MLS 클럽들이 이 캐디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8월 8일까지가 이제 이적 시장이고 이적 시장이 닫히면 영입이 안 돼요. 물론 다른 이적 시장이 남아 있는 뭐 리그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는 뭐 8월 31일까지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건 가능한데 들어오는 건 8월 8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선수들은 빨리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단과 협상이 끝나도 개인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스날이 뭐 그것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튼간에 지금 캐디라는 본인 스스로가 프리미어 리그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뭐 프리미어 리그로 올지 아니 미국으로 갈지 좀 판가름이 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잠깐 사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맨시티가 사네에게 1억 3천만 유로의 가격표를 붙여놨대요. 우리가 1억 3천만 유로면, 진짜 이 돈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1억 3천만 유로. 1732억?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처음에 질러놓은 건가?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전혀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1억 3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해요. 네. 하지만 미넨이 주려고 하는 금액은 8천만 유로. 그래, 니들이 1000억, 1050억을 맞춰달라고 하면 우리가 맞춰줄게 했는데, 갑자기 뭐 1억 3천만 유로를 얘기하니까 5천만 유로가 더 많이 달라는 거죠. 물론, 그만큼 진짜로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8천만 유로보다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튼간에 그 미네는 8천만 유로 수준의 1000억이 넘는 금액 수준의 이적 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맨시티가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우리 1억 3천만 유로 원해 5천만 유로 더 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원하는 거는 미넨이 그 금액을 절대 안 줄 거니까
그 사네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좀 많은 금액을 맨시티에서 더 원하는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여전히 2021년에 만료되는 자네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더 높게 불러서 함부로 데려갈 수 없게끔, 함부로 오퍼를 넣을 수 없게끔 지금 미넨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소식을 먼저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자철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지금 에피를 풀려 있는데 카타르 리그에 알 가라파로 이적할 것 같습니다. 이 알 가라파에서 구자철이 영입 됐다고 먼저 올라왔어요. 네. 이게 뭐 서로가 이해관계 돼서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자철이 카타르 리그 알 가라파로 이적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쯤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알 가라파는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구자철을 영입했다 우리가. 구자철은 내일 카타르 도하에 입국할 예정이며 메디컬 테스트를 거친 후에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한다라고. 현재 이 알 가라파의 트레이닝 캠프는 네덜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한다고 해요. 네. 나이가 좀 있으니까 중동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돈을 따라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좀 언제 나왔냐면 아침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이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오피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구하철 쪽에서는 뭐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알 가라파가 설레발 친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 시즌 2019-20 시즌 새롭게 바뀌는 축구 규칙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펜코의 노엘 갤러거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바뀐 규정의 첫 번째는 동전 던지기. 예전에 동전 던지기에서는 이긴 팀이 선공 아니면 뭐 어디 이런 거 이거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동전 던지기 이긴 팀이 선공뿐만 아니라 공격 진행 방향까지 다 고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로인은 상대 선수는 스로인하는 선수 기준이 아닌 사이드 라인 기준으로 이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교체는 선수 교체 시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선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센터 라인이 아닌 바로 옆으로 빠져주던가 바로 뒤쪽으로 빠져주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네. 조금 더 빠른 교체를 원하는 팀, 그런 팀에서는 이제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느릿느릿하게 나가는 거는 뭐 여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심판에게 뭐 카드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러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심판이 카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한테도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한테도 옐로우 카드. 정식적으로 주는 거죠. 정식적으로. 그 다음에 심판이 경고 혹은 퇴장을 주려고 할 때 굳이 경기를 멈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경기는 다 진행하고 나서 경기가 이제 멈추면 그때 돼서 이제 카드 주고 뭐 누적되면 퇴장당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나 봐요. 네. 조금 이제 그 흐름을 끊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워낙에 뭐 VR이나 이렇게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이제 그 흐름을 끊어서 뭔가 좀 팬들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킥 할 때 킥을 하고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떠나지 않았어도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을 건드리는 순간 인플레이 상황으로 적용이 되는 간접 프리킥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간접 프리킥 시에는 상대 선수가 최소 9.15m를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수비벽은 상대 선수는 수비벽에 붙어서 몸싸움을 할 수가 없으며 공격팀 선수는 3인 이상의 수비벽에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핸드볼은 손이나 팔로 얻은 득점은 무조건 무효. 이제는 뭐 어떤 의미? 그런 거 없어. 의도 없어.
의도 여부 상관없어. 무조건 손에 맞으면 무효. PK는 PK 상황 시 키퍼는 한 발이 무조건 골라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며, 이거는 우리가 이제 U20 월드컵 때 미리 선행학습을 한 걸 보고 알았죠. 네. 이 규정이 세워졌는데 이게 사실 말이 나왔어요. 이거 조금 별로다. 이 부분은 다시금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해 본 결과 너무 별로여서인지 이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때도 막 그래서 다시 어게인으로 차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골키퍼에게 너무 불리하다? 약간 그런 의미도 나오고 해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지금은 원래는 나왔던 규정인데 지금은 다시 조금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관련된 거는 만약에 심판이 몸에 맞고 들어가면 그전에는 골이 인정이 됐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심판은 그냥 무슨 무용지물?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맞아도 그냥 이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심판에 맞고 심판의 몸에 맞고 공이 들어가면 그냥 무효가 된대요. 네. 그 다음에 드롭볼 같은 경우도 같은 거죠. 기존의 드롭볼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볼을 터치한 팀이 볼 소유권을 그냥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드롭볼이지만 상대 선수는 최소 4m 이상 볼에서 물러나 있어야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시간 지연은 더 빠르고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하며, 선수가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즉시 공을 놓아주지 않는다라면 그 선수는 즉시 심판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것이고, 스로인, 프리킥 등 상황에서 시간 지연은 절대 용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복장에 관련돼서는 유니폼과 유니폼 속에 입는 네임은, 그러니까 원래 색이 패턴이 그때 이전까지는 좀 같아야 됐다고 해요. 아니면 비슷한 계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패턴이 달라도 괜찮대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다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네. 또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시즌부터 VR 시행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8월 10날이면 프리미어리그 개막하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플랫폼 카카오 VOD에서도 보실 수 있거나 한데 유튜브로 봐주세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